2024년 중화민국 제16대 총통선거 동스치 백조미가 진행하는台湾시사 토크. 여러분 안녕하세요. RTI 한국방송 백조미입니다. 귀한 손님 모셨는데요.台湾싱크탱크죠? 보지대장님? 네, 동사제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동사제. 중국어 네. 이름은 동스치라고 합니다. 잘 한국어로는 부탁드려요. 동사제인데요. 대선 총선이 있어서 특별히 네. 모실 수 있어서 저는 너무너무 반갑고 고맙고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우리 1회차입니다. 네. 중화민국의 총통 선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네. 총통 선거, 한국에서는 대통령 선거인데 대통령 맞습니다. 선거는 보통은 대선이라고 대선하고 하고 있고요. 국회의원 선거는 총선이라고 총선하고 하는데 우리가 바로 내년 네. 2024년 24년 1월 1월 13일 네,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인데요. 그때 네. 투표를 하게 되는데요. 맞습니다. 중화민국 제16대 총통부 총통 선거. 네. 그런데 제가 한국인과 대화를 나눠보니까 네. 토요일 날 투표한다는 거는 상상이 안 된대요. 아 그래요? 그날 쉬어야 되는데 왜 투표를 하나? 시원할 때문에 그래서 누구든지 다 투표할 수 있겠지 않을까요? 네, 그게 바로台湾과 한국의 굉장히 비슷한 문화 분위기지만 네. 우리의 가장 다른 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네, 되는데요. 네. 우리는 당연히 토요일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맞습니다. 네. 휴일 투표일이라서 그래서 좀 더 편하게 투표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 그 투표 시간은 거의 다 토요일인데요. 네네네. 우리 지금이 16대 총통인데 우리가 초대 총통부터 민선은 아니었어요. 그죠? 맞습니다. 직선이 아니라는 직선이 거예요. 아니었습니다. 직선이 아니고 위임 네. 선거였었잖아요. 네, 그때는 군의주의라서 네. 그래서 그때는 직접적인 선거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네네네. 제9대부터 드디어 네. 전 국민이 민선, 직선. 민선, 자, 네. 그 해가 1996년이요. 네. 그런데요. 직선이 있는 그런 해이고요. 네. 또 그 해는 전 세계적으로 또 유명한 한 해였었습니다. 네. 그게 바로 네. 타이완 해협 제3차 위기였습니다. 위기였습니다. 예. 네. 그때 또 한창 뭐 미사일 쏘고 그랬죠, 저쪽에서. 맞습니다. 그때 굉장히 많은 외국 언론들이 네. 타이완에 정말 많이 왔어요. 맞습니다. 타이완의 정치 민주화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많은 주목을 받았고요. 또 하나는 바로 네. 양안 위기. 네, 맞습니다. 그 공의주의 국가로 이렇게 민주주의로 이해하는 것은 사실은 그때는 아세안 그 나라 중에서 한국도 먼저 전하시고요. 네네네. 그 다음에 대만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누구든지 다 이거 양안 관계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리고 사실은 그때도 중화민국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네네. 근데 전부터는 자유중국 네네, 그런 맞습니다. 말 맞습니다. 더 많이 나왔잖아요. 저희는 지금은 RTI라고 합니다. 네네네. 중국어로는 중앙광파전대인데 맞습니다. RTI는 앞에는 라디오라는 라디오고요. 그리고 T는 타이완이고요. 타이완, 예. 뒤에 I는 당연히 인터내셔널, 그래서 네. 국제를 얘기해요. 그래서 네. 타이완의 국제방송을 뜻하고 네. 국가방송을 뜻하는데 네. 그 당시 말씀하신 대로 96년도만 했어도 바로 VOFC라고 해서 네, Voice 네, of Free China, 즉 차이나, 네, free 자유 China. 중국의 네, 자유 소리였었어요. 중국. 그래서 네, 우리는 자유 중국을 대표한다. 네, 네, 하지만 네. 우리 지금- 집행장님 너무 네. 잘 아시죠? 지금은 그렇게 안 하죠. 지금은 중화민국 얘기하지만 근데 마지막 꼭 플러스 타이완, 네, 대만 네, 네, 이렇게 네. 얘기해요. 이렇게 괄호 열고 네. 타이완 괄호 닫고 그래서 네. 타이완 그리고 이런 그 표시 방법은 이거는 대만이 주권 국가, 주권 국가. 나라, 네. 중국과 대만 따로 독립적으로 이렇게 존재하는 그러니까 그 두 개의 다른 주제이고요. 체제라는 네. 거죠. 다른 그렇게 정권. 말씀하는 거예요.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의蔡英文총통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잘 이끌어 강조를 나갔다고 하시고요. 저는 네. 생각이 되는데요. 네.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첫 시간이고 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초대 민선 네. 직선 총통 네. 리登호에 대해서 좀 말씀 네.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리登호는 처음부터 중국 국민당 당원이었었어요. 맞습니다. 그죠? 중국 국민당 당원으로 앞뒤로 12년 동안 총통했는데 총통하대요. 리登호의 총통에 대해서 한국에서도 아시는 분이 꽤 많으세요. 네, 이분에 네, 네. 대해서. 그렇지만 청취자님을 위해서, 시청자님을 위해서 인물, 철학, 정치, 모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네. 해주시죠. 네, 리登회 총통님께서는 사실은 특별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국민당이 그 집권했을 때 그때는 순순한 대만 사람이 이렇게 리더가 되는 것은 거의 없었는데요. 네네네. 그리고 리登회 총통님께서는 원래는 국민당 안에서 농업
전문가였었는데요. 예, 예. 그래서 그때 당시는 대만이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농업이에요. 그리고 네. 농업 어떻게 발전시키면 좋은지. 근데 부총통 하셨을 때 그때는 조용히 뭐 아무것도 안 했고요. 네네. 근데 갑자기 그 장진고정 돌아가셔서 총통이 된 다음에 총통님께서는 국제사회는 미스터 디모크라시, 민주 성생 이렇게 얘기했고요. 네네. 이 과정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1996년 그때부터는 대만 첫 번째 그 민선 직선 이렇게 총통 선거 시작했습니다. 예. 그리고 중화민국의 그 헌법에 따르면 연임제예요. 네. 한국이 5년 단임제예요. 네. 근데 그때 당시는 리登辉 총통님께서는 인기가 꽤 많습니다. 네. 하지만 연임할 수 있지만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저희 지금은 생각하면 쉽지 맞아요. 않잖아요. 왜냐하면 권력을 손에 쥐고 있으면은 그걸 놓기가 네. 싫잖아요. 네네 쉽지 사람인데, 않습니다. 사람인데. 그래서 리登辉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정말 대단한 맞습니다, 분이다라는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하나는 리登辉 총통 집정 기간, 그러니까 아직 민선 실시 안 됐을 때 네. 국가 동남 평정 시기라는 조관이 네,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네. 특별법이 있었었는데 네. 우리 아직도 전시다. 네. 우린 전쟁 중이다. 그래서 이거 네. 안 되고 저거 안 된다. 네. 그게 폐지된 게 1991년이에요. 네, 그 맞습니다. 후로 바로 국민당 내에서는 네. 도대체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민선 그 얘기가 나왔는데 맞습니다. 네. 반대 물결이 너무 심했어요. 그러면 일부 네. 사람들은 이거 할 만하다. 우리도 이제 네. 정치 민주화로 가자. 네. 이렇게 하면서 내부에서 변화가 생기면서 맞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리登辉 전 총통, 네. 그 리登辉 총통의 그런 업적 그리고 또 밀고 나가는 그런 정신 그게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台湾의 그리고 그분은 민주화에서. 자기의 전략 너무 강합니다. 네. 그분은 돌아가셨을 때까지 뭐 계속 대만의 국가 정상화 이렇게 추진 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서 어떻게 하면 대만이 진짜 대만 사람의 나라가 될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 뭐 집중적으로 하신 거예요. 네. 근데 다들 다 신경 쓰이는 그 주장이 바로 양국론이라는 거예요. 99년도요. 99년인데요. 맞습니다. 그거는 중요한 이유가 원래는 중화민국이 자유중국 주장했고요. 근데 그때부터는 중국은 중국이고요. 중화인민공화국 그리고 대만이 중화민국 이렇게 주장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는 중화민국이 즉 대만 리登辉의 국가 명칭, 네. 우리의 정체성 이런 네, 거에 네, 대해서는 네. 타이완 본토화 뭐 이런 걸 네,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 마치기 전에 네. 조금만 더 네. 언급하고 싶은 것은 이번 선거입니다. 네, 왜냐면은 이번 선거. 제16대 총통 무증동 선거인데 아시다시피 총통 후보는 네, 나왔어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당 추천입니다. 정당, 네. 집권 민주진보당은 당 주석 당 대표죠. 당주석, 당대표. 근데 그분은 또 부총통이세요. 지금 현임. 맞습니다. 네. 라이칭더라고 해요. 네. 야당 중에서는 야당 중에서 제2 제2 야당인데요. 네. 타이완 민중당. 그런데 민중당, 타이완 네. 민중당 당 대표가 주석, 바로 당대표. 타이페이시의 전 시장이었었죠. 전 시장이요. 근데 그분이 원래 국립타이완대학교 네. 응급실 주임이었었어요. 네, 네. 응급실 주임하고 그리고 의학원 그 교수님이었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분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저는 한국의 안철수 대표님을 맞습니다. 그때는 딱 신청치 떠올랐어요. 그런 이름 많이 느낌. 있죠. 네. 네, 그런데 그때는 안철수 그 신청치 그런 거 말씀한 다음에 대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개혁 그리고 뭐 그 원래는 한국의 경우에는 진보 진영 그 그리고 보수 진영 좌파 우파 이렇게 나누지만 우리 같으면 색깔로 해서 녹색 그리고 파란색. 파란색 네, 이렇게 그래서 나오는데요. 거기서 새로운 목소리가 나온 중간 거예요. 세력 이렇게 네. 제3 세력 그리고 그렇죠. 자기가 색깔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얀색 이렇게 네,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흰색 정당이라고도 흰색 정당.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크원저도 나왔고요. 맞습니다. 크원저 그리고 또 시장. 제1야당 그러면은 예전에 만년 집권당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네네. 중국 국민당이죠. 네, 중국 국민당. 이번에 중국 국민당의 후보자는 바로 지금의 신베이시 지금은 신베시 시장님이 시장. 그 호요이. 그분은 옛날에 경찰 출신이죠. 네, 옛날에 대만에서도 징전수 수장. 네, 그러니까 한국 같으면은 네, 중앙정부에 속해 있는 경찰서 네. 서장이 맞습니다. 되겠고요. 지금 우리가 정치 민주화된 후에 이제 새로운 정치 환경 이런 걸 보면은 타이완과 한국이 상당히 비슷하게 네. 진행이 되고 있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렇지만 비슷한 점이 많지만 예, 뭐 그래도 차이 좀 정도가 달라요. 많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는 네,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네, 네.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 장시간 동안 분석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동스치台湾싱크탱크 부집행장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